환차를 보고 들어오는 외국 돈은 없지만 기업을 보고 들어오는 외국 돈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해서 고점 없이 영구히 가는 종목은 없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좀 좋게 보시는 기업이 있나요? 플랫폼에서는 카카오, 2차 전지에서는 저는 이제 SDI 쪽을 SDI. 현대차하고 SK, 포스코, 그다음에 효성, 여기가 이제 수소 사업, 뭐 수소 동맹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해가지고 뭔가 뭐 만들어내자. 이게 가장 떠오르는 게 수소 자동차 이제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 얘기인데요. 네. 그거 수소는 그 제가 이제 포스코 얘기를 하면서 예전부터 수소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수소가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크게 두 개로 대변되는데 하나는 진짜 친환경 수소가 있고 하나는 그게 그 원유에서 나와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원유에서 나오는 수소는 그 계속 만들어봤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친환경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뭐 포스코 같은 데는 옛날부터 그거를 아주 전략적으로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섰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시지만 그 제철 이런 데서 엄청나게 그 석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탄소 배출권 이런 거 문제 되는데 거기서 그런 친환경 수소를 만들어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 딴 데다 안 판다고 그래서 자기네가 자기네 공장에서만 써도 상당 부분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수소 얘기가 이렇게 터지는 건 맞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조금 성장권 주식에 대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소 이것도 갈 길이 굉장히 먼 거예요. 실제로 이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원샷으로 지금 한번 이슈로 이거를 얘기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 관련 주식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슈로 가는 주식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단기?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시간차의 단기가 아니라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 그 동력만 가지고 계속 갈 수가 없다. 왜? 실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기대감이니까. 네, 기대감이니까. 그거를 좀 아시면 뭐 수소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슈로는 대단한 이슈인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특히 이게 우리 근데 아까 수남에 말씀 나눴지만은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기도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거를 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고 투자 들어가시는 분은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우리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급이 받쳐줘야 된다. 이게 이제 모든 분들의 이야기죠. 근데 개인이 더 투자를 한다는 건 아마 보기 어려워 보이고요. 기관도 뭐 별로 돈이 없는 것 같고 요즘은 팔지만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지. 그러면 결국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외국인이 사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결국 환율이 달러 약세로 가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환율 전망이 달러 약세로 갈 것이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늘 이제 기대했던 게 뭐냐면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을 산다. 그렇죠. 네, 말해서 이제 환 때문에 한국을 산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제 환율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식시장에서 보는 그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원달러 이렇지만 위안화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 이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가치로 봤을 때 상방 경직성이 오히려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질 수 있는 경계점이 이미 그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처럼 막 엄청난 속도로 막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내려가서 막 이렇게는 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이게 움직일 거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직 기대는 아니다. 그 얘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장이 순환매를 하면서 작년 같은 상승을 못 갈 것이다라는 거랑 거의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급.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최근에 조금 5월
뭐 조금 6월 사고 이렇게 있죠. 살아나잖아요. 그 왜냐하면 고객 예탁금을 여러분이 보시면 5월, 6월 이러면서 고객 예탁금이 살아나고 있어요. 개인의 돈이 들어오고 있다. 네, 개인의 돈이.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미국도 뭐 밈스탁 이런 게 왜 생겼냐? 암호화폐가 작살을 났잖아요. 그렇지. 암호화폐 쪽에 돈이 좀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있다. 연초에 꽉 했다가 아니니까 이거 아닌가 봐. 이거 주시장 아닌가 봐. 이래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갔던 돈들 중에 상당 부분이 주시장으로 돌아오니까 그 자금들은 성격상 이 자금들은 굉장히 약간 투기적이고 그런 자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즈음에 미국의 밈스탁처럼 우리나라도 뭐 무슨 이슈 막 이러면서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인 밈 주식이죠.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만들어 내면서 뭐 이렇게 막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두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식 중에서는 얘기거리는 테마가 있죠. 완전. 테마는 맞췄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중공업 자체가 이제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면피는 받을 만한 이슈인데 그도 저도 아닌 이슈들이 막 움직이는 거는 뭐냐면 그런 성격의 자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 떨어질 때마다 사갖고 오래 기다리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일은 벌어질 거다. 시장에서. 지금 그 미국 경제가 참 좋잖아요. 네. 뭐 6%, 뭐죠? 뭐 성장률이 자꾸 네.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결국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신흥국 쪽의 자금들이 다 정리해서 미국 쪽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네.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을 기다리지만 미국 경제가 점점 좋아지면서 반대 현상이 벌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우리도 이제 뭐 오늘 뭐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한은이 이제 금리 얘기를 꺼내고 나왔잖아요. 그 어차피 우리는 그런 대응을 적극적으로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충분히 대응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가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 상상을 훨씬 넘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뭐냐? 환차를 보고 들어오는 외국 돈은 없지만 기업을 보고 들어오는 외국 돈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그래서 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망가진 게 아닌데 우리나라도 수치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짐 싸서 미국 가자 이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은 그렇게 하반기까지는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이유가. 그 지금 뭐 수출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잖아요. 좋죠. 근데 외국인들이 그 우려의 시각으로 그 베팅을 못하는 게 뭐냐면 전년 대비는 다 좋은데 문제는 3월 달보다 4월 달이 떨어지고 4월보다 5월이 떨어지고 5월보다 6월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좋으나 앞으로도 좋을 것이냐 하반기까지 이게 불안해하는 요소인데 이게 확인이 돼야지만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2분기까지는 사실 기저효과를 좀 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3분기부터는 조금 달라요. 작년에도 괜찮은 굉장히 빨리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밀고 있는 데가 오늘도 이제 수출입동 뭐 나왔잖아요. 그 이제 반도체가 뭐 37.5%인가 이렇고 자동차는 136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피부로 못 느껴서 그런 거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보지 마시고 결국은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그 종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거의 세계 탑 클래스니까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근데 좋아진다는 게 기저효과가 줄어듦에도 좋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장 자체가 팽창을 하니까 경기 호황에 따라서 그러면 뭐 기저효과 대비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죠.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분명히 그 어떤 그 전체적인 수출 지표 그거보다도 개별 종목들의 어떤 실적 이런 거에 좀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이제 뭐 FOMC의 결과를 기다리고 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장이 판단하지만 뭐 다음 주에 그렇게 해서 결과 나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시장을 실적으로 또 끌고 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미리 실적 좋은 종목들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네. 말씀대로 네. 발표되고 나면 네. 그때 살려고 하면 늦는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미리 그런 것을 예상하고 선취매를 하든가 뭐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발표된 뭐 그런 수출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리포트에서 그 그냥 말로 하는 전망 말고 수치로 나온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걔가 빠졌을 때 안 사고. 네, 그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계속해서 고점 없이 영구히 가는 종목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예, 떨어지고 또 다른 또 데 가고, 올라가고. 예, 예. 그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우리 네. 당주님은 어떤 주식, 뭐 지금 이제 뭐 말씀하셨죠. 자동차, 반도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힌트를 찾아야 되지 않냐. 개별적으로 좀 좋게 보시는 기업이 있나요? 저는 이제 뭐 플랫폼에서는 카카오, 뭐 플랫폼에서는? 네이버도 좋지만 카카오도 왜냐하면 뭐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시장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도 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이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보는 거는 뭐 먼 훗날을 보는 게 아니라 단기. 올해까지 봤을 때 이제 플랫폼에서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2차 전지에서는 저는 이제 SDI 쪽을 SDI. 이제 뭐 딴 거 가지신 분들 뭐라 그러지 마시고 제 그렇죠. 생각이니까 그냥 뭐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현대차도 지금 이제 뭐 세트 메이커가 좀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곧 끝날 거다라고 보거든요. 네. 뭐 그런 거 또 뭐 산업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포스코 같은 것도 괜찮게 봐요. 많이 지금 되게 PBR이 낮은 네. 상황이라고 네, 들었는데. 떨어졌을 때 오히려 쉽게 사기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매도 때문에 요새 같은 무슨 해운 운임에 관련된 거. 이거는 그냥 팩트잖아요. 이거 운임 안 주고 어떻게 이거 수출을 해요. 이거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배가 없어서 배를 뭐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 이거 운임은 뭐 내년 상반기 적어도까지는 계속 오른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데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좋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재미삼아 좀 해보실 거는 뭐 트러블 버블에 관련된 것들이 가다가 이제 툭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좀 일부 사서 기다리면 또 그거 뭐 어떻게더라 해서 또 오르면 또 그때 또 반드시 그때는 이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긴 호흡으로 네. 보면 안 되고 네. 좀 짧은 호흡으로 좀 보자. 근데 그 트래블 버블 말씀하시니까 이제 대한항공이 가장 큰 화제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우리 자꾸 HMM을 떠올리는 거죠. 산업 조정이 딱 돼서 그때 한국에서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기업이 독점. 네. 항공도 이제 마찬가지가 네.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HMM 같이 어떤 그런 높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이 불안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봐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대체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있는 비행기를 모두 띄운다. 가동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이 캐파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표를 못 구하면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행 가는데. 그러니까 다른 저가 항공도 있고 대체될 게 자꾸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자유에서 중국에서 막 사람들이 밀려왔다. 근데 우리나라 면세점이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 말고 뭐 구멍가게 편의점 가서 면세품 달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물론 그쪽 좋아요. 당연히 이제 그런 트래블 버블 나오면 그런 게 이제 좋아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는 그게 빠른 거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그 관점에서 누가 빨리 뛰나 그렇죠. 뛸까를 봐야 되는 거니까 전체가 다 좋아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올해는 적어도 리딩 컴퍼니, 그 이슈의 대장주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빠른 순환을 하기 때문에 대장주가 꺾이면 다 꺾여요. 결국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때는 대장주를 해야 돼요. 자꾸 옆에 가서 이상한 거를 하지 마시고. 그럼 그 대한항공이 대장주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라고 보시는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트러블 버블에선. 트러블 항공에서는 그렇게 대장이지만 트러블 네, 버블에서는 대장이 아니다. 이슈 자체가 대장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 뭐 화장품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이게 다른 선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긴 이 장치 산업의 특징은 요 장치 가지고 매출 올릴 수 있는 그 캐파는 딱 이미 수요가 한정이 돼 있죠. 맥시멈이 정해져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단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한계가 있는데, 근데 그게 그런 의미라면 H&M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H&M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계 전체의 교역에서 H&M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H&M이 18년도에 이제 산업은행 지원을 받으면서 그때 엄청난 대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을 12척을 맺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그거 갖고 지금 이제 폼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번 배가 뜨면 컨테이너는 위에 이렇게 얹어 놓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아주 고급 바지선이죠. 그럼 이게 넓을수록 효율이 높잖아요. 이게 다 대형이란 말이에요. H&M이 이제 최근에 건조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먼트 보시면 아시지만 뭐 그냥 반 이상 남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거는 또 문제가 뭐냐면 국제적인 교역에서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딴 나라가 이거 한국 H&M이랑 우리 거 안 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항공주라는 특징에서 보면 물론 대한항공이 대장이겠지만 트래블 버블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대장주가 아니고 혹시 또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제가 대한항공 나쁘다고 얘기하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장주. 네, 대장주를 골라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장주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빠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슈로 해서 뭐 원전 관련 이렇다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냥 두산중공업이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져요. 그러면 그 트래블 버블의 대장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이제 면세점이나 그럼 신라호텔? 뭐 호텔 신라. 신라호텔. 난 자꾸 신라호텔이라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실제로 많이 사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이 왜 사겠어요, 그거를. 이제까지 우리가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치 산업이니까 네. 딱 매출이 방 개수밖에 뭐 판매 못 하니까 한정이 돼 있다 생각했는데 그 호텔에서의 이익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면세점에서의 이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거의 지금 이제 우리나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뭐 롯데나 또 신라 또 뭐 신세계 뭐 이게 이렇게 하나씩 띄워 파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거의 뭐 수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국의 큰 선도 지금 거의 수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 면세점 면적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자유로워지면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대비 여행사 같은 거는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율. 그리고 그 캐파가 전체 총 매출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첨전여행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많이 올랐지만 제가 연말에 그걸 좀 사시면 어떠냐고 제 그 포트폴리오에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신 분도 많은데 그때가 만 몇백 원 할 때예요. 근데 지금 이제 17,000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회사는 웃기는 것 같지만 속도전에서는 오히려 괜찮다.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보셔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대장주는 하여튼 비껴나면 안 돼요. 대장주. 대장주. 우리는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대장주. 그래야 그 매도 시점도 잘 잡을 네. 수가 있고 수급이 받쳐주니까. 자, 그러면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러한 현 시점, 투자하기 참 어려운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쭤봐요. 포트폴리오 왜 구성하시는지 아십니까? 위험 분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그 경제학 용어에서 찾아보시면 거기에 위험 분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수익 극대화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그러니까 위험 분산만 해서 나눠놓는다. 근데 이제 그 나누는 것도 사실은 처음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음이 이거는 나누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뭐 성장군, 하이브리드, 뭐 경기민감 이런 식으로 분산해 놓고 거기에 또 아까 얘기한 그 섹터의 대장주들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해 놓으면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특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순환 장세가 계속되면 그러면 중간에 금금은 맨날 똑같아요. 왜?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한 군데다가 몰빵을 칠 걸 저렇게 해놔가지고 맨날 하나는 오르면 하나 떨어지고 수익률이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똑같다. 근데 그거는 운용이라는 개념을 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A라는 종목하고 이 DF라는 종목하고 운용 자체가 틀려야 돼요. 파는 날도 틀리고 사는 날도 틀려야 돼요. 각각 성격에 따라서 그걸 운용을 안 한다면 그러면 포트폴리오 짜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보통은 이거 좋아 보이는다 그냥 계속 그러면 사놓고.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가 뭐 상장 폐지 면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나눠놨다면 각각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원칙 그대로 조금 고점에 가까워지면 분할 매도하고 또 밑에 이격이 벌어지면 이건 분할 매수하고 이거를 계속 쫓아가면서 하고 있어야 전체적으로 투자학에서 얘기하는 수익 극대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가만히 중간에 있으시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주식 파는 날, 오늘은 주가가 빠질 것 같대. 이러면 다 팔고 이제 좀 사야 된다 이러면 한꺼번에 다 사고 이러면 포트폴리오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장은 제 생각에 그 어떤 때보다도 포트폴리오의 구성,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거기서 빗나가면 안 되죠. 여태 이제 우리 말씀 나눈 거지만.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그렇게 나눠진 구성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수익률 편차가 엄청나게 나는 그런 그렇죠.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분명한 거는 시장은 상승한다고 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단지 이 지수하고는 상관없이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 근데 사실 구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운용 어떻게 언제 팔 것이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 운용 사실 좀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한번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자는 저는 월봉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의외로 쉽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아, 얘는 요쯤 오면 사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이거 좀 사보세요 이러는 시장은 없으니까 본인이 뭐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백만개미 당주님과 함께 주린이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잘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한세구 당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